자, 그러면 우리 9월 학평 이제 독서 지문 중에 정보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자, 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총 여기 지문이 이렇게 6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락을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 이 요약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 우리 응용하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데이터의 송수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송신 측, 우리 송신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낸단 말이고 수신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순서 번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송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0번, 데이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송신을 해요. 자,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그 순서 번호에 맞춰서 송신 측에 응답 데이터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 적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송신 측에서 데이터 0번, 1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0번이 수신 측에 오면 수신 측은 송신 측에 이렇게 응답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신 측에서 그냥 오류가 없으면 그냥 0번이 수신 0번으로 가고, 그렇죠? 수신 0번이 그 응답을 다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송신 측에서는 이제 데이터 1번을 수신 측이 보내고,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 1번에 대한 응답을 또 송신 측이 보내고, 그냥 오류가 없으면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를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 자동으로 반복 요청 방식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ARQ라고 할 거예요. 그죠? 자, 그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 이제 작동을 할 건데, 자, 그 ARQ에 의하면 오류가 없는 메시지는, 그 데이터는 수신 측에서 이제 송신 측으로 응답을 보낼 때 ACK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알겠죠? ACK. 자, 반면에 오류가 있는 메시지는 데이터는 NAK. 뭐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NAK 이렇게 해도 되겠죠? NAK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 이렇게 쌤이 여기 이제 대충 표시를 해놨는데, 송신 측에 ACK를 보냈단 말은 송신 측에서 보낸 데이터 0이 이렇게 수신 측으로 갔는데, 수신 측에서 볼 때 ACK를 보냈단 말은 데이터 0은 오류가 없단 말인 거죠. 반면에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데이터 1을 수신 측에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데이터 1에 대해서 NAK를 보냈단 말이야. 그 말은 데이터 1은 오류가 있단 말인 거지. 그렇죠? 그럼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가 있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수신 측에 응답을 보내면 송신 측은 데이터 1을 다시 정상적인 데이터로 해서 재전송을 해주게 돼 있다. 이게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어려움은 전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는 또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이 작동하는데, 타임아웃이 뭐냐면 지정된 시간, 이 지정된 시간은 이제 뭐 데이터마다 좀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일정 시간을 다 지정해 놓겠죠. 자, 그 시간 동안 수신 측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타임아웃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 0번을 보냈어. 0을 보냈거든. 그런데 수신 측에서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 0에 대한 응답을 안 하는 거를, 응답이 없는 거를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응답이 없는 타임아웃은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하는데, 하나는 수신 측에서 아예 응답을 안 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 얘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ACK 또는 NAK 둘 중에 한 개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응답을 안 하면 이게 타임아웃이 되는 거고, 또는 요렇게 요 경우죠. 데이터 2를 송신했는데 이게 전송 중단이 돼버린 거야. 가다가 한마디로 수신 측에서 받지 못한 거지. 그러면 수신 측에서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수신 측에서는 응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으니까 일정 시간 동안 타임아웃이 걸려버리는 거죠. 자, 이해됐죠? 즉 타임아웃이라는 건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수신 측에 응답이 없을 경우, 하나는 전송이 중단된 경우. 그래서 수신 측에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된 경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송신 측은 어떻게 하냐면 일정 시간, 예를 들면 한 10초 정도의 타임아웃을 주는 거야. 근데 10초 안에
수신 측에서 이제 데이터가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럼 타임아웃이 10초잖아. 그러면 그 10초가 지나면 그냥 다시 데이터를 재전송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자,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 ARQ의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지 대기 ARQ, 두 번째는 고백 N ARQ, 세 번째는 선택적 재전송 ARQ.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지 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에요. 그냥 거의 1대1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수신 측에서 말합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버퍼라고 해서, 이 버퍼가 뭐냐면 일시적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버퍼라고 하는데, 수신 측 버퍼를 수신 윈도우. 자, 그러면 송신 측 버퍼는 뭐라고 할까요? 송신 측은 송신 윈도우 이렇게 얘기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수신 측은 일단은 송신 측에서, 예를 들면 송신 측에서 데이터 1을 이렇게 전송을 했어.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 0을 수신 윈도우에 먼저 저장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오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렇죠? 자, 오류 검사를 실시해서 오류가 없어. 그러면 뭘 보내죠? 뭘 보내줘야 되죠? 수신 측은 송신 측에 ACK 응답을 보내줘야 되지. 근데 오류 검사를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NAK를 보내준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송신 측으로 가는 거잖아. 송신 측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송신 측에서 ACK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 데이터를 보내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0번을 받았으면 그 다음 1번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냥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송신 측은. 근데 송신 측에서 NAK를 받았어. 오류가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자동 반복 요청 방식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다시 재전송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이게 가장 단순한 정지 대기 ARQ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NAK를 받았을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타임아웃이 한번 걸릴 수 있죠. 자, 여기서 타임아웃이 걸리는 거는 우리 앞에서 타임아웃은 수신 측이 응답을 안 한 경우 또는 전송이 중단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뒤에 고백 N이라는 선택적 재전송에서는 수신 측에서 아예 응답을 안 하는 거를 묵시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난 데이터에 대해서 NAK를 보내는 거를 명시적 방법, 수신 측에서 응답을 그냥 안 해버리는 거를 묵시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송이 중단된 경우는 이거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이가 아니고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타임아웃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지대기 ARQ에서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임아웃이 걸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밖에 없죠? 타임아웃이 걸릴 수 있는 경우는 전송이 중단된 경우, 그렇죠? 자, 전송이 중단된 경우는 타임아웃이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정지대기 ARQ는 얘는 무조건 한 개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 받고 그 다음 한 개 보내고 응답 받고 요 형식이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걸리면 그 사이에 다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토콜이 멈추게 돼. 그러니까 딱 멈춘 상태에서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지대기 ARQ의 방식이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부러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정지대기 ARQ는 자, 먼저 송신 측에서 데이터 0번을 어차피 데이터는 순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0번을 수신 측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수신 측에서 데이터 0번을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류 검사를 하고, 자, 그 오류 검사 결과를 송신 측에 보내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오류가 없네? 라면서 ACK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송신 측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데이터인 데이터 1을 다시 수신 측에 보내야 되죠.
그러면 수신 측은 데이터 1을 또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하고 오류 검사를 한 뒤에 이번에는 어떻게 NAK를 보냈으니까 오류가 있는 데이터로 검사를 한 거죠. 오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송신 측에 이건 오류 있어 NAK를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 송신 측은 어떻게 데이터 1을 다시 오류가 없는 데이터 1로 다시 재전송을 하는 거지. 데이터 1을. 그러면 또 수신 측은 어떻게 수신 윈도우에 저장하고 오류 검사를 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류가 없다. ACK를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송신 측은 데이터 2를 또 수신 측에 보낼 건데 이때 만약에 보내다가 전송 중단이 일어났어.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 2번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 2번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일정 시간이 바로 타임아웃이라는 거야. 그럼 타임아웃 시간이 예를 들면 10초 동안 타임아웃 일정 시간을 둔다면 10초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데이터 2를 다시 재전송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2와 데이터 2 사이가 바로 타임아웃이 걸리는 시간이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정지대기 ARQ다. 자, 됐죠? 자, 이 정지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방식의 ARQ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ARQ를 한번 볼 건데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고백 N ARQ와 선택적 재전송 ARQ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공통점은 뭐냐면 송신 측이 수신 측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는 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적 재전송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백 N이랑 선택적 재전송이랑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백 N과 선택적 재전송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정지 대기 ARQ 같은 경우 타임아웃이 걸리면 다시 타임아웃 기간 동안 다른 데이터를 전송 안 하고 기다렸죠. 맞죠? 자, 그런데 고백 N과 선택적 재전송은 그 기다리는 게 없어.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데이터를 그냥 0,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차이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백 N ARQ는 오류가 발생하잖아? 그럼 오류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이후 데이터를 모두 재전송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데이터 0을 보냈거든? 오류가 없었어. 자, 데이터 1을 보냈어. 근데 이제 데이터 1이 있는데 얘가 오류가 생긴 거야. 알겠죠? 그리고 오류가 있다고 해서 NAK를 보낼 건데 그 보내는 동안 데이터 1을 그대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근데 대신에 뭘 하냐면 그 뒤에 데이터 1에서 오류가 났잖아? 그러면 그 뒤에 데이터 2나 3이나 4나 계속 오더라도 이건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수신처에서 아예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NAK를 송신 측에서 이제 받고 나면 그 오류난 데이터를 다시 정상적인 데이터로 다시 보낼 거잖아. 다시 보낼 때 1번 이후로 쭉 다시 다 보낸다는 거야. 알죠? 이게 고백 N ARQ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때 선택적 재전송 ARQ는 그 뒤에 것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오류난 데이터만 받게 돼요. 오류난 데이터만 다시 재전송을 합니다. 그 말은 선택적 재전송은 수신 측에서 이런 거부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게 다 받아요. 자, 다시 일단은 우리 고백 N ARQ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다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류가 없으면 그냥 ACK를 보내는데, 자,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하나는 NAK를 응답으로 보내주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우리는 명시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NAK를 안 보내고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어. 아예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어. 이거를 묵시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묵시적 방법을 선택을 해버리면 이때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타임아웃이 발생해서 송신 측에서는 재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 중에 한 개가 바로 오류가 나면 고백 N ARQ는 오류 이후 데이터를 모두 다 수신 거부해버린다는 거지. 수신 거부해 버렸으니까
오류 난 이후 데이터는 수신 측에 한 개도 없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류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후 데이터를 모두 다 재전송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 이후 데이터를 수신 거부하기 때문에 그 이후 데이터를 전부 다 재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됐죠? 자, 송신 측에서는 일단 만약에 수신 측에서 명시적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송신 측에서는 이제 재전송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명시적 방법을 쓸 경우 하나는 NAK를 수신한 경우고 그 다음에 한 개는 타임아웃이거든. 자, 근데 여기서 타임아웃은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여기서 타임아웃은 이거 타임아웃은 이 수신 측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였잖아. 자, 그런데 명시적 방법을 쓰면 오류가 나면 NAK를 보낸다고 했거든. 그럼 어떤 경우에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거 전송 중단이 발생했을 때. 즉 송신 측의 데이터가 수신 측에 못 가고 전송 중단됐을 때 그때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만든 그 데이터 이유를 전부 다 재전송하는 거지. 그렇죠? 물론 수신 측에서는 그 이후 데이터는 다 거부를 하는 거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방법에 의하면 얘는 일단은 무시하잖아. 응답을 안 하죠. 그러면 송신 측에서는 무조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무조건 타임아웃이 발생한 거야. 그렇죠? 무조건 타임아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타임아웃이 발생된 동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 데이터는 전부 다 수신 측에서 거부한다고 했잖아. 그럼 수신 측에서 아무리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송신 측에서 보냈더라도 수신 측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수신 측에서 ACK를 보낼 수가 없죠. 왜냐면 다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ACK를 수신할 수 없다. 왜? 수신 측에서 받지 않았으니까. 송신 측의 데이터를. 맞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후에 오류 없는 데이터를 이제 해당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그 이후 데이터를 모두 다 재전송한다. 이거는 여기 나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을 다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명시적 방법만 그렸습니다. 알겠죠? 명시적 방법을 통해서 고백된 ARQ의 특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송신 측에서 데이터 0번을 이렇게 수신 측에 보내. 그럼 수신 측에서 데이터 0번을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류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오류가 없으면 이렇게 그대로 간 건 ACK입니다. ACK를 보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송신 측에서 데이터 1, 그 다음 순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하고 오류 검사를 했는데, 자, 이번엔 명시적 방법을 했으니까 오류가 발생했어. 그래서 뭘 보냈다? NAK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NAK를 보내는 동안 만약에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 검사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 아니면 하여튼 그동안 그 다음 데이터가 오더라도 수신 측은 어떻게 해?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ACK를 받지 못했으니까 수신 측은 어떻게 해? 이거를 거부를 해버린 거야.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고백엔 ARQ야. 알겠죠? 이게 없으면 선택적 재전송 ARQ고 거부가 없으면 자, 그러니까 다시 송신 측은 데이터 1을 재전송할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 1에 대한 NAK를 받았으니까. 근데 데이터 1만 보낸다 아니면 그 이후까지 다 보낸다 했으니까 뭐까지? 2를 다 보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1, 2 이렇게 다 보내야 됩니다. 이후 데이터를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이죠. 하여튼 1과 2를 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역시 데이터 1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오류가 없다. ACK가 왔는데 문제는 이제 1, 2를 다 보내는데 2를 보내다가 전송 중단이 발생했어. 전송 중단. 그러면 전송 중단이 발생했으면 그 이후 데이터는 또 어떻게 해? 데이터 3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수신 측은 거부를 해야 되죠.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2에 대한 반응이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송신 측은 데이터 2를 다시 재전송하는데 데이터 2만? 아니죠. 그 이후 것까지 데이터 3까지 다 재전송을 한다. 그러면 앞에 데이터 2를 전송하고 그 뒤에 다시 데이터 2를 재전송하는 요 시간만큼이 바로 뭐? 타임아웃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우리가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좀 제일 어려워했던 문제 있죠? 선택적 ARQ에 대한 그 문제 있지? 자, 그거를 이제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게 이제 고백엔 ARQ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적 재전송 ARQ를 봅시다. 자, 선택적 재전송 ARQ도 똑같이 송신 측이 수신 측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순서 번호 부여된 데이터를 모두 다 계속 전송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차이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송신 측은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고백엔 ARQ는 오류 데이터 포함 이후 데이터를 모두 재전송하는데 선택적 재전송은 오류 데이터만 선택해서 재전송합니다. 그 이유는 고백엔 ARQ는 수신 측에서 오류가 난 이후 데이터를 모두 다 거부를 해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한다면은 거부를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냥 수신 측에서는 오류가 났더라도 그 이후 데이터를 다 받아서 오류 검사를 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신 측은 수신 데이터를 모두 다 수신 윈도우에 다 저장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 뒤에 보면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나올 거거든? 송신 윈도우의 크기랑 이 고백엔 ARQ랑 선택적 재전송 ARQ 둘 중에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뭐가 더 클까요? 선택적. 당연히 얘가 커야 되죠. 왜냐하면 고백엔 ARQ는 수신 측에서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오류가 나면 뒤에 다 거부하니까 결국 저장하는 데이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엔 ARQ의 수신 윈도우 크기는 1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간단했던 거, 제일 앞에 나온 건 뭐였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정지되기. 정지대기 ARQ. 정지대기 ARQ도 무조건 얘가 갔다가 왔다가 이것만 하니까 수신 윈도우 크기가 1입니다. 그런데 선택적 재전송 ARQ 같은 경우는 오류 데이터 빼고 나머지를 다 받아서 다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수신 윈도우 크기가 1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죠? 그는 이제 수신 윈도우의 성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무조건 2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수신 데이터를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류가 발생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명시적 방법인 경우에는 뭘 보낸다? 명시적 방법인 경우는 얘는 NAK를 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묵시적 방법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런데 송신 측 입장에서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명시적 방법을 썼을 때는 NAK를 받던가 응답을 받던가 아니면 타임아웃이 발생하던가 똑같아. 그냥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묵시적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난 거를 어떻게 타임아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후 순번 데이터는 ACK를 송신하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다가 저장만 해두는 거야, 이거. 알겠죠? 일단 저장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전송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류가 난 데이터에 대해서 송신 측에서 재전송 오기 전에 이미 검사해가지고 다시 ACK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장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측의 응답도 결국은 순서 번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0번에 데이터 0번에 대한 ACK를 보냈으면 그 다음은 데이터 1에 대한 ACK이고 그 다음은 데이터 2에 대한 ACK죠. 나머지는 받아서 수신 윈도우에 저장해두고 난 뒤에 차례차례 보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수신 윈도우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 번호 맞춰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 이게 그냥 다음 단계 그 번호 순서에 맞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게 선택적 재전송 ARQ 방식이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송신 윈도우 크기 또는 수신 윈도우 크기인데, 자,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재전송할 겁니다. 알죠? 예, 이거는 그 말이죠. 데이터가 오류 났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가 오류가 났을 경우에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재전송할 건데, 자, 전송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를 우리는 송신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 역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는 수신 윈도우라고 했죠. 자, 그럴 때 수신 측에 이제 전송을 하거나 또 이제 그러니까 수신 측에 전송을 했는데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들이 있죠. 그것들이 송신 윈도우에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재전송을 해야 되니까 ACK 못 받았으면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송신 윈도우 크기라는 거는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다시 앞으로 왔을 때 지금 데이터 0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와가지고 ACK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데이터 1에 대해서는 보냈는데 ACK를 못 받고 NAK를 받았지.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 ACK를 못 받았을 때 데이터 2를 보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다시 데이터 1을 재전송하지. 그러면 송신 측의 윈도우 크기는 ACK를 받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개수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요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1을 보내고 ACK를 못 받았는데 데이터 2를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데이터 3은 보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데이터 1, 2만 보내고 그 다음에 1에 대한 다시 ACK를 받고 난 뒤에 3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신 측의 윈도우 크기는 2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 ARQ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데, 먼저 정지대기 ARQ는 매우 간단하죠. 송신 측에서 보내서 얘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ACK면 ACK를 받으면 송신 측은 그 다음 데이터, NAK를 받으면 다시 재전송. 무조건 하나의 데이터가 가고 오고 이렇게만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송신이든 수신이든 한 개씩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모두 다 송신, 수신 윈도우 크기가 전부 다 1이 됩니다. 반면에 고백 NARQ는 송신 측에서는 NAK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보내죠. 그러니까 ACK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데이터를 보냅니다. 뭐만큼? 송신 윈도우 크기만큼. 송신 윈도우 크기가 3이라면 ACK를 못 받더라도 0, 1, 2까지 보낸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근데 수신 측에서는 우리 고백 ARQ에서는 수신 측에서는 만약에 ACK를 안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뒤 데이터부터는 어떻게 한다겠죠? 수신 거부를 한다고 그렇지. 그럼 수신 측에서 갖고 있는 거는 오류 검사한 거 한 개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백 ARQ는 수신 윈도우는 크기가 1입니다. 선택적 재전송 ARQ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신 측에서는 계속 보내죠. ACK를 받든 안 받든. 그렇기 때문에 송신 윈도우 크기는 여러 개야. 맞죠? 만약에 0, 1, 2까지 이렇게 보낸다면 3이고 0, 1, 2, 3까지 보낸다면 4고 크기가. 마찬가지로 수신 측도 일단 다 받죠. 그렇지? 일단 다 받는다. 거부 안 하고 다 받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 크기도 여러 개야. 뭐 3이나 4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즉 송신 윈도우 크기랑 수신 윈도우 크기는 똑같아야 돼. 만약에 송신 윈도우가 4라면 수신 윈도우 크기는 4가 돼야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조금 볼까? 좀 쌤이 조금 이게 설명을 해놔서 좀 봐봐. 지금 송신 측에서 데이터 0을 수신 측으로 보냈거든? 수신 측의 수신 측에서 이 데이터 0에 대한 응답을 보내고 다음으로 넘어갔단 말은 ACK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1을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송신 측은 그 다음 순서인 데이터 1을 수신 측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신 측에서는 이 데이터 1에 대한 응답을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방법? 시작. 무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1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에 데이터 2를 보냈죠. 그렇지? 데이터 2를 보냈고 이게 전송 중단이 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송신 측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데이터 1을 다시 보냈지. 그죠? 그 말은 지금 동시에 수신 측에서 보내는 거는 몇 개? 2개. 1과 2 두 개잖아. 그러면 송신 측 송신 윈도우 크기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선택적 재전송 ARQ거든. 그러면 송신 측과 수신 측 윈도우 크기 똑같겠죠. 그럼 얘도 수신 윈도우 크기도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다시 지금 넘어옵시다. 자, 이게 5번째 단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단락입니다. 자, 6번째 단락은 송신 윈도우 저장 데이터 관리 방법인데, 자, 관리 방법으로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 무슨 말이냐? 자,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렇지?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얘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낮은 순서 번호부터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순서대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는 ACK 회신에 따라서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문제 풀이는 이렇게 화면 캡처 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31번 문제 이 두 개가 좀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번 문제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 준 것 중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게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서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음량 처리가 안 된 거는 이제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음량 처리가 된 부분은 윈도우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표로 놓고 볼 때 여기서는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개수가 12개이고 송신 측은 순서 번호의 최대값을 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후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송신 윈도우에 3개를 저장을 했으니까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3개, 3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자, 가 단계에서 0, 1, 2 이게 송신 윈도우에 저장이 된 상태에서 얘가 이제 0이 이제 수신 측에서 다시 응답을 받아서 뭐 ACK를 받았겠죠. 수신 측에서 응답을 받아서 얘가 이제 송신 윈도우에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이제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인 3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 2에 대한 ACK를 받게 되면 그죠? 이제 4랑 5가 이렇게 이제 송신 윈도우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뒤에는 그때 앞에 설명할 때는 뭐 6, 7, 8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최대값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0, 1, 2, 3, 4, 5에서 그 다음 큰 거는 그 다음 순서는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딩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앞에는 0이 오고 자, 그 다음에 1, 2가 더 붙고 요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뭐 6, 7, 8, 뭐 3, 4, 5 이런 설명은 좀 잘못된 겁니다. 자, 일단 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먼저 1번 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 크기는 3이다. 맞죠? 저장되어 있는 게 3개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다에서 순서 번호 3에 해당되는 데이터, 자, 순서 번호 3에 해당되는 데이터죠. 가 저장된 것은 가에서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기 때문이다. 가 아니라 0에 대한 ACK가 도착한 거죠. 자, 0에 대한 ACK가 도착했기 때문에 자, 0은 송신 윈도우에서 빠질 거고요. 자, 그 다음 차례, 그 다음 크기에 해당되는 3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모두 도착했다가 틀려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다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 수는 이렇게 한 개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라마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는 자, 라마 단계에서는 이렇게 2개가 있죠. 자, 그러니까 한 개는 2개보다 더 작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에서 전송한 데이터에 대한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자, 바로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 순서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영 처리가 되겠지. 즉 윈도우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순서 0, 1, 2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요 가와 동일한 모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값이 5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0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5번 가에서 마의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된 후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수는 0이다 라고 했죠. 자, 지금 요 송신 측에서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개수는 12개입니다. 자, 그럴 때 가에서 마의 단계를 거치면 결국은 0부터 5까지 해서 6개의 데이터가 송신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2번 반복했다 하면 결국 12개가 되니까, 그렇죠? 전송하려는 데이터 모두 다 전송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데이터가 없게 되는 거고,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29번 문제 풀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입니다. 자, 31번은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이용한, 즉 ARQ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오류 제거 과정의 일부를 도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ARQ는 정지대기 ARQ, 고백 N ARQ, 선택적 재전송 ARQ가 있죠. 자, 이 중에 어떤 ARQ 방식에 의해서 그 전송 오류를 제어하는 건지 우리는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정지대기는 송신이나 수신 측 윈도우에 다른 것들을 저장하지 않고 1대1로 무조건 갔다가 ARQ 또는 그 NAK를 보내면 다시 재전송, 그러니까 무조건 1대1로 되기 때문에 정지대기가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백 N이냐 선택적 재전송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둘은 수신 측에서 ARQ를 받기 전에, 그죠? 받기 전에도 송신 측은 데이터를 계속 보냅니다. 그죠?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고백 N ARQ는 수신 측에서 오류를 이제 판단하고 나면 이제 송신 측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전부 다 거부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송신 측은 오류가 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재전송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선택적 재전송 ARQ는 일단 수신 측에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류 데이터를 송신 측에 보내고 나면 송신 측에서는 그 오류난 데이터만 재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먼저 여기 0에서 2까지를 보면 지금 0에서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냈으니까, 자, 수신 측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자, 그리고 1로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ARQ를 보낸 거겠죠. 자, 그런데 데이터 1에서 수신 측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수신 측은 아무 대답 없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1이 오류가 났다는 뜻인데 그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 NAK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묵시적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묵시적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오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신 측은 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데이터 2를 그대로 또 보냈죠. 그 말은 정지되기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데이터 2가 여기까지 수신 측까지 갔는데 수신 측에서 거부를 했으면 이거는 고백엔 ARQ가 되는 거고, 수신 측이 그냥 저장을 바로 했으면 이거는 선택적 재전송이 되는데, 일단 데이터 2는 전송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봐야 되는데 데이터 1이 다시 재전송을 하죠. 자, 그러면 ARQ를 보냈죠.
근데 ARQ를 받기 전에 데이터 3을 그대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2도 그대로 보냅니다. 자, 그 말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 않죠. 네? 거부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오류난 데이터인 데이터 1과 데이터 2만 재전송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보기의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은 선택적 재전송 방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적 재전송 ARQ라는 거 한 개, 묵시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 한 개. 자, 요거를 이제 보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번 데이터 1을 재전송한 후, 자, 데이터 1 재전송이니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3을 전송하는 것을 보니, 자, 데이터 3을 전송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니 선택적 재전송 ARQ 방식에 해당되겠군. 자, 만약에 이게 고백 N ARQ라면 이제 오류난 것 포함해서 그 이후 데이터를 모두 다 전송해야 되니까 1, 2, 3 이렇게 전송해야 됩니다. 즉 1, 2를 전송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1, 2, 3을 전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 2, 3이 아니고 앞에 오류난 데이터 2가 2를 뺀 3을 바로 전송을 했단 말은 오늘 선택적 재전송이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처음 수신한 데이터 1에 대한 응답값을 요게 데이터 1에 대한 응답값 보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신 측에서는 전송하지 않았죠. 그 말은 묵시적 방법에 해당하겠군. 자, 올바른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1을 전송한 후 데이터 1을 재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 자, 데이터 1을 이렇게 전송한 후 무시를 했죠. 자,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송신 측에서는 타임아웃으로 간주해서 다시 재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타임아웃에 해당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타임아웃은 자, 데이터 2를 전송했는데 이게 전송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데이터 2를 다시 재전송했죠. 이것도 타임아웃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데이터 1에 대한 타임아웃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데이터 2에 대한 타임아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송신 측의 데이터 2를 재전송한 이유는, 자, 재전송은 이렇게 되죠. 자, 재전송한 이유는 전송 중단이 발생해서 타임아웃으로 간주해서 재전송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최초 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 수신 측이 NA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군. 어차피 묵시적 방법이니까 NAK를 보내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NAK를 보내지 않은 게 아니고 전송 중단에 의한 타임아웃으로 간주돼서 재전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5번 수신 측이 데이터 3과 재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 ACK를 보낸다면, 자, 그러면 0, 1, 2, 3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2와 3은 순서 번호에 맞추어 다음 단계로 전달되겠군. 자, 이건 네 번째 단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나온 이제 슬라이딩 이렇게 윈도우 프로토콜 방식에 의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전달되게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31번 문제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 그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네이버 카페도 괜찮습니다. 통해서 댓글로 이제 질문을 남겨준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